막걸리 전당 같은 경우에는 5,000에서 5,500 사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컨설팅 후에 이제 작년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7,000 정도로 한 2천만 원 이상 올랐네요. 호선생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0에서 4,500 정도여서 좀 안 좋았는데 네. 작년 기준으로 한 7,800 정도까지는 올랐었어요. 우선 당연히 저희가 다점퍼펙 기버 회원이 되셨으면 이제 네. 마케팅은 우리가 또 압도적인 맞습니다. 실력으로 또 우리가 장악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대표님들이 한 마케팅들이 뭐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플레이스 상위 노출되는 부분이랑 이제 세부 키워드 잡는 블로그 체험단 이렇게 광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네이버 쪽을 많이 좀 강화를 했었고 작년 말부터는 이제 인스타그램 쪽으로 조금 확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지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마케팅을 제외하고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광장시장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그 욕망을 우리가 네. 건드려줘야 된다. 광장시장 안에 가장 네. 많은 욕망이 있는 것을 네. 우리가 매장에서 하고 있어야 네. 소비자 주머니 속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낼 수 있다 였는데 그걸 우리가 키워드로 좀 풀어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광장시장에서는 육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회를 취급하는 매장들이 주로 매출을 더 잘 낼 거고, 그래서 대표님이 취급하지 않았던 그 메뉴를 취급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줬던 거고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도입된 메뉴가 이제 광장시장 육회가 도입됐었고, 빈대떡도 저희가 메뉴 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국 분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저희 같이 시도를 좀 해보고 있어요. 테이크아웃 판매로 음식을 시작을 했는데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메뉴이기도 해요. 또 재밌는 거는 중국 분들이나 외국 분들이 봤을 때 한국적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봤을 때 낯설지 않는 음식이지 않나라는 점. 음식점 특성상 사실 현장 반응이 너무 빠르고 계속해서 변화해가기 때문에 뭐 하나 배웠다고 그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계속 자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또 계속 방향성 자체도 발전하는 방향성으로 모임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대표님처럼 이제 뭐 그러니까 다양하게 막걸리를 전부 다 취급하는 회사는 몰라서 그런데 혹시 이게 신뢰가 안 된다면 그 업체를 좀 알려줄 수 있는가? 네, 그런 네. 게 알려드릴 수 있죠.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점프방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막걸리 전당 같은 경우에는 5,000에서 5,500 사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컨설팅 후에 이제 작년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7,000 정도로 한 2천만 원 이상 올랐네요. 로선생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어떻게 변화됐죠? 호선생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0에서 4,500 정도여서 좀 안 좋았는데 네. 작년 기준으로 한 7,800 정도까지는 올랐었어요. 평균적으로 7,000 선에서 계속 움직여요. 근데 2월달 이번에는 더 오른다고 매출이. 네, 작년 같은 경우에 더 오를 줄 알았는데 사실 네. 그 광장시장 이슈가 좀 있어서 좀 빠지다가 이제 네. 1월부터 다시 회복 기간에 들어오면서 네. 올 2월에는 2,000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와. 2월에 좀 더 준비를 해서 올 봄에 조금 더 오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대표님이 어떻게 이렇게 매출이 오르게 됐는지 좀 더 네. 얘기를 나누면서 추가적인 또 노하우를 또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당연히 저희가 다점퍼펙 기버 회원이 되셨으면 이제 네. 마케팅은 우리가 또 압도적인 맞습니다. 실력으로 또 우리가 장악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대표님들이 한 마케팅들이 뭐가 있었는지 큰 항목들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이제 플레이스 상위 노출되는 부분이랑 이제 세부 키워드 잡는 블로그 체험단 이렇게 광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쪽을 많이 좀 강화를 했었고 작년 말부터는 이제 인스타그램 쪽으로 조금 확장을 하고 있어요. 이 마케팅 쪽으로 우리가 굉장히 잘해서 매출이 좀 우상향한 방향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좀 많이 우리가 개편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지도를 하면서 마케팅을 제외하고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항들을. 첫 번째는 광장시장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그 욕망을 우리가 네. 건드려줘야 된다. 광장시장 안에 가장 네. 많은 욕망이 있는 것을 네. 우리가 매장에서 하고 있어야 네. 소비자 주머니 속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낼 수 있다 네. 였는데 그걸 우리가 키워드로 좀 풀어냈잖아요. 네. 자, 우리가 광장시장에서 대표적으로 키워드를 다 분석해 봤을 때 소비자 욕망이 있는 메뉴 키워드를 2개 정도 발췌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뭐였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서는 저희가 이제 육전을 메인 상품으로 해서 음. 소비자분들한테 드리고 있었는데 네. 그 키워드가 사실 잡히지 않는 키워드였었어요. 광장시장 맛집이 5만 키워드에서 그 안에서 단일 상품 6회 키워드를 발굴했었고 그리고 빈대떡이라는 이름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광장시장 육회라는 걸 검색하면 이 광장시장 육회 키워드는 한 18,000명 정도가 한 달에 검색을 한단 말이죠. 네. 현재 기준으로 보면요. 네. 그리고 광장시장 빈대떡이라는 키워드는 한 5,600명 정도가 이제 한 달에 검색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광장시장에서는 육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회를 취급하는 매장들이 주로 매출을 더 잘 낼 거고, 네. 그 중에서도 더 유명한 분들이 더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대표님이 취급하지 않았던 그 메뉴를 취급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줬던 거고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도입된 메뉴가 이제 광장시장 육회가 도입됐었고, 네. 또 하나 기존에 있었던 전보비빔밥, 그거를 육회라는 메뉴를 결합시켜서 또 그게 업그레이드가 됐죠. 네, 광장 육회 1905라는 이름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광장시장이 그만큼 광장시장 안에 상징적인 음식이기도 하고, 맞아요. 1905년도에 광장시장이 생겼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부터 가지고 왔던 그 육회라는 거를 저희도 같이 계승해보겠다는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육회 전복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식사 메뉴를 해결하실 때 저희 브랜드는 익숙한 거에서 새로움을 조금 줄 수 있는 걸 지향하기에 좀 더 재밌게 좀 푸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또 메뉴를 같이 그냥 구성을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보 비빔밥에도 육회라는 쾌를 넣고, 네. 그걸 좀 더 대표님 그 브랜드스럽게 네. 재해석을 해서 네. 메뉴를 더 업그레이드를 네. 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사진을 보시면 퀄리티의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핵심은 육회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넣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광장시장에 오면 일반적으로 육회를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그 정도 메뉴를 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제주도 가면 찾을 음식은 흑돼지를 취급하는 식당이나 아니면 갈치조림 전문점이나 아니면 보말칼국수 전문점이나 이런 곳을 주로 갈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광장시장에 오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육회를 일단은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빈대떡을 내가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육회를 잘 적용했고, 빈대떡도 저희가 메뉴 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더 호선생전 뭔가 스러운 그 브랜드스러운 아주 독특한 네. 빈대떡 메뉴인데요. 한번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빈대떡은 동그랑땡 속을 만들어서 그 안에 치즈를 넣어서 좀 바삭하게 만든 음식인데, 이 이유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외국분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저희 같이 시도를 좀 해보고 있어요. 이 메뉴 이름이 뭐죠? 불카츠 치즈 빈대떡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 메뉴 명칭 안에 빈대떡이라는 게 들어있고요. 대표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메뉴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도 그 메뉴가 제가 봐도 네. 되게 세상에 없는 뭔가 되게 대중적인 요소는 잘 반영돼 있는데 독특한 네. 것 같아요. 네. 많이 좋아해 주시죠? 테이크아웃 판매로 이제 음식을 시작을 했는데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메뉴이기도 해요. 또 재밌는 거는 중국 분들이나 외국 분들이 봤을 때 너무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디서 빈대떡이라는 걸 보고 왔고 이 안에 치즈가 들어갔을 때 좀 익숙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외국 분들. 한국적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봤을 때도 낯설지 않는 음식이지 않나라는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광장시장에 가면은 우리가 먹었던 일반적인 빈대떡도 물론 먹어봐야겠지만, 대표님의 그 볼카츠 빈대떡 네. 굉장히 좀 치즈가 들어가서 더 뭔가 기발한 독특한 메뉴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혹시 광장시장에 가시게 된다면 호선생전에서 볼카츠 빈대떡 한번 드셔보시면 또 많은 메뉴 개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물론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지만, 그 마케팅을 하더라도 뭔가 성과가 지속되지 않거나 나만의 핵심 강점을 부각시킬 수가 없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런 메뉴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광장시장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그 키워드에 맞는 그 메뉴 개발을 잘 시켜서 뭔가 매출을 더 잘 올릴 수 있었던 케이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대표님의 노하우가 더 결합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이 호선생전을 제가 이렇게 계속 보면은 공간 브랜딩 설계가 되게 참신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광장시장 하면 뭔가 다 지루해 보이는데 네. 매장들이 대동소이한 매장들로 많이 보여져요. 앞에 큰 김말이 튀김 모형물도 있고, 또 이 드럼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뭔가 그런 막걸리를 형상화한 네. 어떤 드럼통이라든지 전통과 현대의 감성이 요소 다 잘 반영돼 있거든요. 네. 이게 다 대표님이 생각하신 건가요? 제가 전부 했다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 네. 제가 첫 아이디어를 직원들한테 공유를 하면 거기서 오는 시너지가 굉장히 커요. 첫 아이디어 자체는 좀 러프할 수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같이 조금 디테일을 잡아간다는 부분은 좀 같이 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브랜드를 대표님과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원들도 또 동의를 해야 될 거예요. 이런 전통과 현대가 탁 아우러진 브랜딩 기획 포인트들을
메뉴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꿀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표님 그 아까 앞서 네. 우리가 인터뷰할 때 얘기했듯이 막걸리 종류가 20평밖에 안 되는 매장에 네. 250가지의 전통 막걸리를 취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막걸리를 취급할 생각을 했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그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역이나 그 스토리를 보통 소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층들을 좀 찾아가는 의미에서 카테고리를 저희도 한 7개, 10개 이렇게 나누면서 그분들을 좀 만들어가는 처음에 작업들을 하거든요. 관계들을 만들어가는데 이제 그러면서 점점 좀 늘어났었고 광장시장에는 특히나 더 다양한 분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공간을 만들 때 제일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들이 술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도록 냉장고를 만드는 거. 그리고 술 냉장고를 한 3평 정도를 만들어서 막걸리는 냉장 보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료 냉장고 같은 게 열고 보면 안 돼요. 온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예 냉장고에 들어가셔서 직접 보시는 걸로 처음 공간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이렇게 막걸리 종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소비자분들도 막걸리를 종류별로 많이 드시나요? 다양하게 드시는데 많이 드시는 건 사실 정해져 있죠. 근데 그 하나를 플러스를 했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를 소비를 하시고 하나만 더 새로움을 주자. 이게 저희 포인트. 그리고 실제로도 막걸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뭐 가게의 어떤 브랜딩의 어떤 컨셉적인 포인트가 될 것도 같아요. 저는 사실 막걸리를 좀 많이 좋아하는 매니아라서 처음에는 조금 깊게 들어갔었다가 점점 이제 눈높이를 계속해서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사다리표가 있어요. 맛별로 취향별로 이렇게 고르실 수 있게 돼 있어서 뭐 많아도 사실 그 개념만 잘라놓고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소비를 하게 만들고 어쨌든 그 공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금 다른 경험, 즐거운 경험을 좀 드리고자. 어쨌든 대표님 운영하는 그 메뉴 자체가 막걸리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 전이나 네. 어떤 튀김이나 네. 어떤 한식 그런 메뉴들이잖아요. 네. 대표님이 만든 좋은 메뉴들을 다양한 막걸리와 함께 어우러서 맞아요. 먹을 수 있는 네. 대한민국의 가장 저 유일한 네. 그런 브랜드를 만드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편의점 가서나 마트 가서나 살 수 있는 그런 막걸리는 당연히 네. 일반 주류 회사도 취급을 하는데 네. 근데 대표님처럼 이제 다양하게 막걸리를 전부 다 취급하는 회사는 저희가 사실 일반적으로 몰라서 그런데 혹시 이게 신뢰가 안 된다면 그 업체를 좀 알려줄 수 있는가? 네, 그런 게 알려드릴 수 있죠. 고성주류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에 막걸리 콜드 배송을 소분으로 시작한 최초의 업체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회사가 많이 확장이 돼서 예전보다는 좀 편하게 소개받거나 소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렇게 뭐 업체를 알아보는데 시간과 네. 에너지를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네. 그 정보를 좀 유익한 정보를 같이 나눴으면 해서 그 유튜브 정보란에다가 그 네. 업체 연락처나 그 업체명을 좀 기록을 해놓는 걸로 제가 네.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말씀을 주시면 아마 그쪽에서도 컨설팅이나 어떤 추천을 해주실 거니까 대표님이 다점포협회 기버 회원이 된 소감을 같이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의심이나 불안정성이 좀 없어진 게 가장 크고요. 처음에는 일단 대표님을 시작을 해서 계속 관계를 가져가면서 계속 정보나 뭐 대표님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도 같이 보고 있는 게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가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네. 음식점 특성상 사실 현장 반응이 너무 빠르고 계속해서 변화해가기 때문에 뭐 하나 배웠다고 그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계속 자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또 계속 방향성 자체도 발전하는 방향성을 모임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앞으로 대표님의 행보가 너무 궁금한데 네. 앞으로의 그 방향성이나 뭐 사업 계획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호선생전 같은 경우에는 다음 매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준비한 지 좀 됐는데 점포 선택에 있어서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봄에는 호선생전 다음 매장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올 가을에는 좀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공간화한 브랜드도 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게 뭐 같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전통주다 막걸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올해 좀 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표님의 행보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다음에 어떤 공간 브랜딩을 잘한 또 매장이 탄생이 되면 네.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많은 노하우를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자리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